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를 포함해, 국민학교를 포함해서 그냥 이과 쪽에 뭔가 그 관심은 가지고 공부는 그런 대로 해왔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대학을, 공과대학을 간 게 이쪽에 들어온 계기죠, 뭐. 그러다 보면 공과대학을 하필 왜 했냐.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제가 60년대 초에 62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업화를 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다, 나라가. 모두가 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정말 70몇 %가 저희 농업 그 안에서만 살다가 이제 기술 쪽으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과대학을 한 거고, 그 중에서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기계공학을 택한 겁니다. 그게 그래도 그런 대로 공부하던 과목 중에 관련이 제일 많을 거다, 이래가지고 들어간 거죠. 대학 들어가서 그 공부하는 과목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야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두루두루 공부하죠, 기계공학 전반을.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열이라고 하는, 열공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조금 더 매력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 우연찮게 미국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하는데, 이때는 그래도 전공 분야를 조금은 기계공학을 전공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한 게 열 쪽이다, 그죠? 그러면서 기계 중에서 열공학 쪽을 공부하게 된 거죠. 열공학 하면은 이 열이라는 게 뭐냐, 본질도 따져보는 거. 그리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열이라는 것은 전달되게 돼 있죠. 그게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거인데 그거를 뭔가 잘 이용을 하자. 그냥 뜨거운 게 있으면 갖다 대놓고 불 떼면은, 여기서 나무를 떼면은, 석유를 떼면 방이 뜨뜻해집니다. 이것도 이용 방법이지만, 이걸 좀 뜨겁게 해가지고 뜨거운 데 있는 열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거기서 뭘 빼내자. 이게 우리가 동력입니다. 자동차 엔진도 그렇고 발전소에서 이 전기 만드는 것도 기계를 돌리는 이 동력, 이런 거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떨어지면서 이걸 빼서 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열공학에 아주 중요한 거죠. 냉장고도 전기를 많이 썼는데, 냉장고가 옛날에, 요즘 점점 작게 쓰면서도 같은 효과를 내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열공학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대학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도 하고, 새로운 걸 자꾸 캐내가지고 연구도 하면서 이거를 전수하는 목적이 있는 데가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면서 그걸 하려니까 사실은 새로운 거를, 공부를 계속하지 않고는 줄 수 있는 미천이 오래 못 가요. 예를 들면 대학원에서 몇 년 공부했다는 거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널려져 있는 지식 중에. 그것만 주고 나면 한 3년 강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할 게 없게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의 결과는 인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 같으면 산업체가 그걸 뭔가를 잘 활용하도록 이걸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때 배운 지식을 내 머리에 넣어서 소화해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전달시키는 거, 또 훈련을 시켜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교육시키는 거, 이게 본질이니까 교육 연구는 전 병행하는 게 저로서는 아주 좋았던 거죠. 일을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자. 뭔가 할 수 없지,
이 조건 하에서 뭔가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나 그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열심히 하자. 꾸준히 하자. 전 성실이란 말로 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거 외에는 학생들에게도 뭐라고 딴 걸 줄 게 없었어요. 제 경우에는 교수하는 동안에 제가 뭐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뭐를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했죠. 우리 졸업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그 귀찮은 힘든 노동에 가까운 실험도 하고 그냥 밤새 가면서 그 계산도 하고 컴퓨터는 자꾸 바뀌고 이거 전 다 못 따라가요. 지금 휴대전화 하나도 제대로 다 그 쓰는 방법을 못 따라가는데 이 학생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계산 방법도 좀 더 쉽게 그 잘해내고 정확하게 이러면서 그냥 대학이 이루어진 거죠. 저는 연력학 공부하는 중에 그 연례 공물질의 성질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알아야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원래 그런 거를 가지고 조금 실험도 하고 연구를 해왔던 겁니다. 제 그 대학원 과정에서나 이 서울대학에 와서 그런 거를 했던 걸 가지고 이거 그러면 우리 그거 물질 좀 우리가 뭔가 시험해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몇몇 그 젊은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그걸 했죠. 물론 물질이 없어서 구하느라고 조금 처음에는 애먹기도 했죠. 도대체 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기저기서 샘플 요만큼씩 얻어다가 그거 가지고 실험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궁합은 통한다고 물질 꼭 새 물질을 내야 되나? 기존에 A라는 물질이 있고 B 있으니까 이걸 괜찮다고 하는 오존층 파괴 안 한다고 하는 A, B. 근데 요건 뭔가 조금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요거를 둘을 섞으면은 이럭저럭 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혼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좀 섞어서 써보자. 1대1로 섞을 거냐 3대1로 섞을 거냐 모르죠. 계산해보자. 실험해보자.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연구하면서 그 물질들 나오는 새 물질에 대한 열물성 이런 거를 좀 실험 데이터도 만들고 계산도 하는 그런 일을 좀 했던 거죠. 그 국제열전달 학술대회라는 것이 매 4년마다 열렸어요. 그걸 주관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그 회원국이 지금은 한 20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11번째로 가입을 했는데 그 회원국이래야 논문 발표권이 있습니다. 전체가 한 500 내지 1000명인데 논문 숫자가. 사람 수는 뭐 바뀔 수 있지만 논문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논문을 내려면 그 회원국이래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본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가 88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서울올림픽. 이거 하고 났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요. 특히 미국 쪽에서. 야, 한국에서도 열공학이라는 건 너희 하지 않느냐? 자기네 대학에서 박사학위 간 사람도 있고 교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럼 관심이 있으면 한번 너희도 문틈을 두드려 봐도 내가 호의적으로 좀 그걸 하겠다. 저희가 회원국을 1990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대학이 뭐가 있고 연구소가 뭐가 있고 논문을 너희가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자료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때는 OHPG 이렇게 올려놓고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회원국으로 해준다. 이래가지고 그때가 90년일 거예요. 그때 이제 회원국이 돼서 저희도 그래가지고 98년인가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걸 개최를 했습니다. 큰 일은 안 했고요. 그냥
조금 그 했습니다. 그냥 원동력이라고까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학이 저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 이거는 정말 좋아했어요. 나 이건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러려다 보니까 그거 하고 연구라는 건 대학에서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퇴임하는 날까지 그냥 그야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그거죠 뭐. 지금 대학 졸업한 사람이 박사를 마친 사람이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걸로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40년 동안 50년 동안 또는 짧아도 3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느냐? 안 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기초 공부는 열심히 해놔야 돼요. 어느 한쪽만 좁은 것만 지금 그것만 해놓으면 그 공장으로 가면 훨씬 대우받을 거예요. 또 잘하죠. 근데 아이고 그거는 이제 안 써. 딴 걸로 바뀌었어 하면 막막하겠죠. 그러니까 좀 폭넓게 기초를 충분히 다져놓으면 우리 구구단 알면은 그래도 곱셈은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기초해가지고 부딪히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큰 유자격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왕 됐으니까 이 선정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릴 뿐이고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사실은 없습니다.